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재 리더입니다. 자, 지난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. 자, 그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되고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 건설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기자회견에서 이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한 발언 중에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 내용은 이 공공재개발, 역세권 개발, 신규 택지에 과감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. 또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책 마련에 이 구체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추구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. 역세권 콤팩트 시티와 도심 순환 재개발이라는 내용, 그리고 도시재생 공공개발이라는 내용.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역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역세권 콤팩트 시티라는 것과 도심 순환 재개발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,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한번 이 인터뷰 내용으로 좀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분양임대 동시공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. 자, 이렇단 얘기는 도심 역세권에 그리고 도심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,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압축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 표시를 해 놓은 내용을 보자면 대형 건설주들도 물론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 건설주들은 주로 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또 선호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, 특히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이 건설주들은 바로 중소형 건설주들이라는 거죠.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. 대림건설, 동부건설, 태영건설, 계룡건설들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그 중에서도 도심 역세권 개발, 도심 주택 공급 부분에서 수혜가 좀 가장 예상이 되는 종목들, KCC건설, 서희건설, GISND 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볼 수가 있겠죠. 자, 먼저 이 신세계건설이라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미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. 자, 물론 부동산 공급의 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의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뉴스를 터뜨리고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. 자, 신세계건설은 이미 저평가 국면에서 주가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 한 3배 정도 이상이 올랐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. 자, 태원건설도 굉장히 차트가 좋죠. 자, 이 종목도 PBR이 0.3배, 0.4배, 0.6배, PER이 5배 수준의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실적 또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계룡건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가고 있어요. 52주 신고가로 가고 있지만 월봉상으로는 이제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하는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목도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. 이 종목 또한 PBR이 0.2배, 0.3배 수준의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고요. PER 같은 경우는 2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.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 회사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계룡건설은 이 건설사 시공 능력 평가 지수에서도 거의 10위권, 한 12, 3위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건설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중에서도 특히
이번 주택 공급 방안 대책 발표가 아직 확정이 되고 나오진 않았지만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로 이 KCC 건설, 서희건설, GI S&D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세 건설사 모두가 이 도심 주택 공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서희건설, GI S&D 같은 종목들이 특히나 도심 주택 공급 부분에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KCC 건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KCC 건설도 현재 파동상으로 2차 파동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요.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추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자, 그렇지만 KCC 건설 또한 굉장히 PBR과 PER이 낮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실적은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KCC 건설은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볼 내용이 아파트 브랜드로 이 스위첸과 오피스텔, 주상복합 브랜드로 웰츠타워 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도심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이런 부분이 KCC 건설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서희건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서희건설 또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파동 구간이 나오고 있고 위쪽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차트상으로도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. 자,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습니다. 자, PBR 0.5배, PER 3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. 자, 그런데 이 종목의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 타 건설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부분이에요.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3%에서 5%, 높아봤자 한 7, 8% 수준인데 이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률이 무려 13%, 14%까지도 나오는 기업입니다. 물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매출 증가와 순이익 증가율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측면에서 서희건설이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. 자, 이 회사 또한 이 도심, 이 주택 공급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지역 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건설업체라는 부분과 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. 자, 이렇게 어떤 도심이라든가 지역 주택의 공급에 원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. 자, 그런 측면에서 서희건설도 굉장히 좋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자이 S&D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상장 시초가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. 이 종목 또한 도심 주택 건설 공급에 대한 부분, 이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. 자, 연간 실적 예정치를 좀 보자면, 예상치를 보자면, 올해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40%에서 50%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거의 그 정도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서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 회사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종목은 PBR이나 PER 측면에서는 타 건설사에 비해서는 조금 고평가돼 있죠. PBR이 1배가 넘고 PER이 10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자, 이 내용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공유가 됐었는데요. 바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 설비 의무화 규정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죠. 자, 이 부분에서 이 회사가 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 부분을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사업 분야에서 이 주택개발 분야도
도심 주택 개발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아파트, 도심 주거 복합, 그리고 재건축, 재개발, 리모델링 부분도 있지만 타운하우스 빌라라든가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. 자, 대부분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서울 도심권 주택 공급 대책 방안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 환기 시스템을 이 회사가 좀 갖고 있어요. 시스클레인이라는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. 자, 이 실내 공기 환기 시스템을 주택을 지으면서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중소건설사 중에 이 공기청정 시스템, 환기 시스템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사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주택 개발뿐만이 아니고 이 부동산 운영 관리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.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주택을 분양을 하고 공급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인력 투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다른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정보통신 분야, 이 스마트홈 이런 제공 서비스도 제시를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. 자,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종목에 아주 수혜가 예상이 되고 굉장히 이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대책 어떤 마련에 있어서 가장 좀 적합하고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현재 주가는 쉬지 않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려서 뭐 61선 부근 정도에 왔을 때 또 뭐 공략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 충격으로 조금 더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뭐 121선이 올라오는 이런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또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. 지금은 굉장히 각도를 세우고 좀 크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종목 대응을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아직 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중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특단의 대책으로 이 주택 공급을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대응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지와 어떤 정책 방향 또한 이 도심 주택 공급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한 기업들로 충분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그쪽 관련 기업들로 종목들을 특화해서 공략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